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승자의 DNA라는 책이고요. 앤드류 로버츠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역사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선 이 책은 이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시대나 이것을 가진 자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내 안에 잠든 전략가를 깨우는 가장 지적인 전쟁사 수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것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이제 인물별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프롤로그는요. 한 명의 사람이 100명, 수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그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승자와 패자가 남는 전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누군가는 기어코 승리를 쟁취하고 누군가는 끝내 패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결국은 승리의 이유와 패배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게 이 책에서의 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리더의 기본 자질은 확고한 신념이다. 모든 공통적인 이 책에 나오는 리더들의 어떤 공통 자질인데요. 확고한 신념이고요. 영웅이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영웅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웅 중에서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나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고요. 장애물은 이들을 더 단련시키며 실패는 새로운 출발역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슬슬 이 승자의 DNA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웅들에게는 고유하고 특별한 임무가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영웅이 되고 승자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을 알아본다는 거죠. 시대별로 자기 윗세대의 어떤 영웅들의 모습들과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당신 내면의 영웅을 흔들어 깨우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 이 책을 쓴 근본적인 어떤 저자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귀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말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고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이 식으면 늙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런 열정이 없으면 늙은 것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런 열정이 있다면 절대 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개서문인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배낭여행 갔다 왔던 곳인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1장이죠. 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가? 겸손한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공화국 제1통령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고요. 부제가 나와 있고요. 24살의 장군이 된 청년인데요. 사실 나폴레옹이 운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죠. 나이가 이젠 적당한 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어떤 그런 시기를 잘 피해간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경미한 과대망상증이다. 이 나쁘게 말해서 과대망상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로 하면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거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결국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결국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인생의 마무리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여하튼 본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나폴레옹만이 부하에게 영광과 자격을 불어넣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예와 이념을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떤 기업에서 직장을 다닌다 쳤을 때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나의 뭔가 마음의 어떤 열정과 집중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는데 단지 돈만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거죠. 영예와 이념을 위해 싸운다는 거고요. 신속하고 적절한 포상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가 가장 나폴레옹이 잘했던 리더십이 아닌가 싶고요.
철저한 실력주의를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 프랑스 사회에 뿌리박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실력주의로 계급 타파의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 왕들이 프랑스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나폴레옹을 끌어내리려는 어떤 이유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나폴레옹의 무건이 쇼맨십 리더십인데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무건이라는 거는 권위를 세우지 않고 군사들과 호용홍제하며 군사들이 예상 못한 상과 칭찬과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쇼맨십까지 있다는 거죠. 쉽게 해서 이젠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가능한 쇼맨십들이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세 가지를 중요시했는데요. 경청과 질문과 결정,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나폴레옹이 거절 방식인데요. 이걸 보면서 나폴레옹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물론 변질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이 당시의 마인드를 보면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아닌가, 리더로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안 되네. 이거는 이제 군인이 군복을 새로운 군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온 말인데요. 안 되네. 자네는 결코 새 군복을 받을 수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자네가 전장에서 얻은 상처가 가려질 것 아닌가라고 아주 우회적으로 거절을 잘하고 있죠. 속상하지 않게요. 병사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편집증 환자가 된 것처럼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시오. 이거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부하 장군한테 했던 말인데요. 이기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부하들의, 즉 병사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부상 입은 병사를 더욱더 위로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충성심이란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보다 그 반대일 때 훨씬 뜨겁게 솟구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폴레옹은 특히 이젠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잘 챙겼다고 해요. 아플 때 잘하자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플 때요.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안 좋은 거는 보고 안 따라하면 되고요. 좋은 거는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인의 어깨를 빌리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의 리더십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리더십인데요. 인간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폴레옹은 히틀러랑 비교를 하는데요. 히틀러의 냉혈한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과 행동 때문에 더 따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하가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히틀러는 1초도 단 1초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쉽지 않죠. 히틀러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는 리더십, 정말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내 실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장교에게는 엄하게, 사병에겐 친절하게라는 구호가 있었다고 해요. 영혼에게 말을 걸어라. 이 제목을 봤을 때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열광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하고 있고요. 경험에서 우러난 것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우러난 것도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전쟁과 관련된 장군들의 어떤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광고 카페도 있었던 거죠. 인정의 리더십이죠. 쉽게 얘기해서 성과를 올린 연대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거죠. 쉽게 해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어떤 욕구가, 물론 이제 의식주 말고요, 인정의 욕구가 제일 커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정, 칭찬, 격려 다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수치심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이제 군인으로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다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싸운다는 얘기죠. 굉장히 군인 사회에서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칭찬과 격려의 리더십인데요. 상대방이 약한 장군에게는 칭찬을 하고요. 강한 장군에게는 격려를 통해서 현명한 장군은 우둔하게 만들고 상황을요. 우둔한 장군은 더욱더 우둔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좀 더 잔인했더라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기억력 리더십이고요.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라. 자신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는 부분인데요. 나폴레옹이 거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데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전에 잠깐 봤던 어떤 부하의 딸도 기억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억력을 소유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억력이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나폴레옹의 노력에 의해서, 즉 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요, 누군가 내 이름을 몰라도 당연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 이름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나폴레옹의 성공적인 근본적인 리더십인데요. 생각을 구분하는 상상력, 즉 눈앞의 문제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몰입력이 있었다는 거죠. 플로어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한 집중력으로 하나를 해결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있게, 그 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나폴레옹의 리더십, 이 승리 DNA 중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어떤 상황에 뭐 투자를 하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상황마다 위험이 있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쁨을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위험 있게 유지하는 게 정말 멋져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저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나폴레옹의 병법의 특징은요, 기존의 병법을 발전시켜서 실전에 응용을 한 건데요. 특히 행동과 속도를 강조했던 부분은 나폴레옹의 전쟁 승리의 가장 큰 1등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한 개 부대를 잃을지언정 한 시간 잃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은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 목표를 달성에 성공하는 인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요.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은 최대한 완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요. 가장 존경하는 모델이자 가장 실패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극단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만 배우고 안 좋은 거는 배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의 리더십인데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인내심만 있으며 충분하다면 리더는 화려한 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 리더지만 인내심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폴레옹의 리더십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단어로, 핵심 키워드로 진심의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칭찬의 리더십, 인정의 리더십, 하나 더 추가하자면 평정심의 리더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